자, 학습지 1차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다항식에 대해서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는 동류항끼리 모아서 그 개수끼리 계산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급하게 A 대신에 X에 대한 다항식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은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지. 그래서 먼저 뭘부터 한다? 그렇죠. 이 자체를 동류항으로 봐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결국은 A가 몇 개 있냐? B가 어떻게 되느냐? C가 어떻게 되느냐? 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A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여기에 또다시 A가 있는데 마이너스 앞에 갈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계산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A. 그 다음 B 계산해 볼게요. B는 지금 B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갈로 밖에 2가 있으니까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C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C고 여기에 마이너스 C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A 자리에 대입을 하고 B 자리에 대입을 하고 C 자리에 대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살펴보면은 결국 X에 대한 다항식을 계산을 해라는 건데 결국 보면은 X의 삼성은 몇 개 있는지 X는 X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지 X는 어떻게 되는지 상수항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삼성은 여기에 하나가 있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로에서 X의 삼성은 하나. 여기에서 X의 삼성은 마이너스 X의 삼성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자, C에서 X의 삼성은 2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3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그 다음 더하기 X의 제곱을 살펴보면은 A에는 X의 제곱이 없어요. B는 2라고 되어 있는데 곱하기 2가 되어 있으니까 4가 되는 거죠. 4. 자, C에 보면요.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더하기 X의 개수는 A는 마이너스 1이고 그쵸? B는 X가 없어요. 자, C는 마이너스 3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플러스 9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숫자를 한번 볼게요. 숫자 A에는 3이에요. B는 마이너스 6으로 되어 있는데 곱하기 2가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C는 플러스 1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라는 것은 동류항을 찾아서 개수끼리 계산을 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7x의 삼성. 그 다음 뭐가 되죠? 마이너스 8x의 제곱. 그 다음 뭐가 됩니까? 플러스 8x 마이너스 12 이렇게 계산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다항식 A, B를 구해라 이 문제네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거는 초등학교 때는 무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2A 플러스 B는 3이다. 자, A 마이너스 B는 2다. 이 계산을 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B를 소거를 하는 게 A를 구하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3A는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 2번 문제는 뭐냐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에서 단순하게 이거는 우변이 숫자가 아니고 다항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하고 뭐 다항식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연립 방정식 계산을 해줘라 이거지. 우변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숫자가 아닌 이 다항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변에 상관없이 좌변만 본다면은 다항식 계산에서 b를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은 더하기지. 그래서 뭐가 됩니까? 3a는 동류항 계산이죠. 자, 그래서 6x의 3성 없어지고 플러스 9x 플러스 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a라는 것은 3으로 나눠주면은 2x의 3성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3x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b의 값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b의 값을 구해라. 자, 어디서 살펴볼 거냐면요. 여기에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서. b의 값을 구해라. b의 값을 구해라. 여기서 살펴보면 b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를 이항을 시켜주면은 플러스 b로 바뀔 거고요. b는 그러면 이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결국 b라는 것은 a 2x 3성 플러스 3x 플러스 1에다가 얘를 이항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의 3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자, 얘를 계산을 해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b라는 것은.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는데 다항식이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나중에 나머지 정리라는 것도 배울 거고 조리제법도 배울 텐데 직접 나누게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직접 나누게 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의 3성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나누기는 차수가 큰 것을 없애 나간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린 차순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자, 차수 큰 걸 없앤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없애 나간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은 x의 제곱에다 뭘 곱해야 x의 3승이 되느냐? 그렇지, x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누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를 했죠. 그래서 x의 3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는 나누기는 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차수가 큰 것부터 없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빼기 1 빼기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 요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나눗셈은 어떻게 됩니까? 얘보다는 작게 나올 때까지 나누기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한 번 더 나누기 해보자. 마이너스 2를 곱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은 요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 또다시 한번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나눗셈은 마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 설 공간이 부족하니까요. 자, 똑같은 거 없어졌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머지는 여기다 써주면 나머지는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결국 나머지 a 플러스 2가 0이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선생님이 여기 공간이 부족했는데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 4번 문제 한번 살피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a 플러스 b는 2고 a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b 제곱은 6일 때 a 옥선 플러스 b의 5성의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나와 있는 조건으로 a 5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와 있는 조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인데요. 5승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더 곱해져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a 3성 플러스 b 3성이 곱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하면 뭐가 됩니까? a 5성 전개합니다. 지금. 그럼 a 제곱 b의 3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b 제곱 a 3성 플러스 b의 5성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구해라 그랬던 지금 문제에서 구해라 그랬던 a 5성 플러스 b의 5성이라는 것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 제곱 a 3성 플러스 b 3성 마이너스 a b의 제곱에 a 플러스 b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얘를 이항을 시켜줬습니다. 얘 두 개를. 자, 얘 두 개를 이항을 시켜준 겁니다. 얘 두 개를. 얘 두 개를 이항을 시켜줬는데 여기에도 지금 a 제곱이 있고 여기에도 a 제곱이 있죠. 여기에도 또 b 제곱이 있고 여기에도 b 제곱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얘는 6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6으로 되어 있죠. 문제에서 또다시 얘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알아낼 것이 a, b와 a 3성 플러스 b 3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알아내야 되는 겁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의 변형 공식을 이용해 줘야 되는 거죠. 곱셈의 변형 공식. 곱셈의 변형 공식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a 플러스 b는 2라는 게 나와 있고요. 2라는 게 나와 있고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6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6이라는 것은 4 마이너스 2에 얼마가 돼줘야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 b의 값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요 조건을 이용해서 요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줘야 될 게 하나 더 있지? 뭡니까? a 3성 플러스 b 3성이라는 것은 곱셈 변형 공식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배웠다 그랬죠? 변형 공식 3 마이너스 3 ab에 a 플러스 b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한다면은 a 플러스 b는 얼마라고 되어 있고요? 자,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는 2라고 되어 있고요. 2라고 되어 있고요.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고요. A 플러스 B는 2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2의 3승은 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3이고 2니까 플러스 얼마라는 겁니까? 6이라는 거죠. 그래서 1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해준다면은 이 값이 얼마라고요? 14라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주면은 6 곱하기 14는 얼마가 됩니까? 네. 84입니까? 네, 84.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그래서 빼기 2를 해주면요. 82가 나온다는 거죠. 자, 계산 이렇게 합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은 자기가 알 수 있을 때까지 10번이든 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4번 문제에서 계산한 것은 곱셈의 변형 공식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변형 공식.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다항식이 다항식으로 나눠 떨어질 때, 자, 떨어진다는 말을 썼습니다. 떨어진다는 표현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은 뭡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그렇죠. 나머지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다.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나중에 나머지 정리도 배우고 조립제법도 배우겠지만, 그 공식을 쓸 때는, 그러한 정리를 쓸 때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직접 나누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나누기 한번 해볼게요. x의 3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거죠. 자, 얘를 누구로 나누게 한다는 겁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게 한다는 거죠. 자, 나눗셈은 차수가 큰 것을 자꾸 없애나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차수가 큰 것을 자꾸만 없애나가야 된다고. 그럼 x의 제곱에다 x의 3승이 되려면 뭘 곱해줘야 됩니까? x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3성 마이너스 x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빼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차수가 큰 게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긴 2개 있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3개 있다는 건가요? 쌤 요거 제곱으로 써야 되는 거죠. 3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x니까 a 마이너스 1x 플러스 b가 된다는 거죠. 자, a x의 제곱이 x의 제곱이니까 한 번 더 차수를 없애줘야 되니까 곱하기 3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3x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된다는 겁니다. 자, 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빼기 합니다. 그래서 차수 큰 게 없어졌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렇죠. a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네.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머지가 이제 생겼습니다. 얘는 차수가 2차고 얘는 차수가 1차니까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고, 자,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나머지예요.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나머지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0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0 되고 여기도 0 돼야 되니까 a 값은 뭐가 돼줘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줘야 여기가 0 되는 거고 b가 3이 돼줘야 0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a와 b의 값을 구했는데 문제가 2번이에요. 2개 있어요. 2개. 이 다항식 a를 또다시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나누기 해줘라 이 말이에요. x의 3성 플러스 2x의 제곱 a 값은 뭐가 나왔고요? 마이너스 2x가 나왔고요. b의 값은 3이 나왔죠.
얘를 누구로 나누게 해라?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라는 거죠. 자, 차수가 큰 거부터 없애 나간다 그랬어요. 제곱이고 삼성이니까 뭐가? x가 되죠. 그래서 x의 삼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빼기 한번 들어갈게요. 빼기 들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2x 제곱 없어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차수가 2차, 여기도 차수가 2차니까 한 번 더, 네, 2. 그러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빼기를 했더니 뭐가 된다는 거예요? 7 이렇게 나왔어요. 플러스 4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가 됐어요?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화면을 키울게요. 6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94고 자, 이 파트에서 직육면체의 말이 나온다면은 이제는 네가 머릿속에서 이 문제는 직육면체 문제는 공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공식이구나 하고 문제를 풀 때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 공식이죠. 선생님 지금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AC. 자, 이 공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라는 표현이 뭡니까? 직육면체. 그렇지. 여기에 지금 친절하게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직육면체니까 요 변의 길이를 A로 두고 요 변의 길이를 B로 두고 요 변의 길이를 C로 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건널비 표현이 뭡니까? 건널비. 자, 요거 먼저 여기 보이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이는 직사각형 넓이는 AC죠. 자, AC가 몇 개 있습니까? 뒤에도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AC가 몇 개 있는 겁니까? 2개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 해당된다는 걸 이 공식에서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 걸 네가 알아차려야 됩니까? 자, 지금 이 공식에서 이거 알아차려야 되는 부분은 직육면체의 건널비라는 표현은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직육면체의 건널비 표현이 자, 이 공식에서는 이 부분이다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 94.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다. 이 표현을 한번 살펴보죠. 이 표현. 자, 어떤 삼각형이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이 100이라는 표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입니까? 자, 요 지금 변 하나의 길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이 변이라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a제곱 플러스 c제곱이고요. 네, 마찬가지 이 변은 뭐가 됩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것은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100이라고 뒀는데 요 의미가 이 공식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라고 되어 있지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얼마라는 겁니까? 50이라는 겁니다. 50.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는 결국 뭐가 됐냐면요. 144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라는 사실입니까? 12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양수여야 하니까 도형이니까 마이너스가 안 나오지? 그래서 12 마이너스는 선택하지 않고 12만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해라 그랬어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해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모든 모서리라는 게 뭡니까? 모든 모서리. 요 A가 여기에서 모서리인데 이 A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또 몇 개?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까? 그렇죠. 요 부분이죠. 셋, 또 넷. A가 4개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B도 몇 개 있겠습니까? 4개 있을 거고요. C도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겠죠. 그래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12 곱하기 뭐가 됩니까? 4가 돼서 얼마가 된다? 48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